예, 시장의 맥점도 짚어보고 종목별 전략 세우면서 또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어떤 시장의 맥점 키워드를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지 이것부터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맥점 포인트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이격 조정, 그리고 특히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선방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동안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상승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어제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일어났는데 어제 그 조정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관세의 법칙에서 움직이지만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 그래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그다음부터는 회귀의 그런 본능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작용하면서 결국 이격 조정이라는데 어제 바로 그런 성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지난주 방송 나와서도 이제 종목별 장세가 계속되겠다. 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스몰캡을 중심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제 금호석유라든가 네.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일부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신규 상장, 어제 두 개 핫한 종목이 상장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이 시세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보다도 가장 시인성이 좋은 게 차트를 보면은 딱딱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5일선 외줄타기 하다가 어제 보게 되면 한 1.5% 정도 조정이 났는데요. 이 조정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선을 찍고 밴드 기준선을 찍었거든요. 밤사이 미국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여서 오늘 양음양 패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린다 하더라도 21선은 쉽게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 코스피는 일단 3,000포인트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내린다 하더라도. 또 이제 코스닥은 제가 지난 시간에 와서 말씀드렸기에 이제 천수닥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계속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 보면은 지수로 보면 17%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이 승부력에는 소위 말해서 한강에 나룻배가 지나가는 정도로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큰 충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번 이렇게 이제 저항으로 자리 잡았던 1000포인트는 이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때문에 또 화들짝 놀라셨을 텐데, 어제 조정은 이격 조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 쪽에서 의미를 갖는 것들이 바로 바이오다인 같은 걸 누리면서 이때부터 좀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또 쇼메딕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황매기가 포착했는데 역시도 급등 흐름이 나왔네요. 이런 것들 보고 어제 이제 또 신규 상장 중에서 해성 TPC 이제 엘리베이터 권상기 관련 그런 종목인데 어제 같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고평가가 아닌가 그런 데 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삭 엔지니어링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강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시장 관전 포인트를 요약할 수 있겠네요. 시장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어제 특히 조정에 대해서 그 조정의 성격, 하락의 성격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을 때도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쪽으로 하는 게 지금으로서 더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돌아온 빅사이클이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소위 말해서 정보화 혁명, 버블을 만들어서 그 거품이 꺼졌거든요. 보통 이제 빅사이클이 10년 단위로 오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제4차 산업혁명이 그 메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역시 코스닥은 가치주, 성장주 그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 차트가 이제 항상 선 방향에서 움직이거든요. 이게 바로 20년은 빅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1000포인트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지난 시에도 제가 이제 금리하고 성장주와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리가 이제 1.7%에서 1.5%까지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요.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급격한 인상이 없다라면, 상승이 없다라면 성장주도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2년 만기하고 10년 만기 국고채 그 장단기 금리 차하고 네. 그다음에 그 나스닥 차트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꾸준히 완만하게 상승할 때 같이 나스닥이 상승했다. 역시 코스닥도 그런 궤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역시 코스닥에서 가장 시총을 많이 차지하고 메인 섹터는 바이오가 되겠고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은 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성 TPC라든가 이삭엔진이 급등 나왔잖아요. 예. 그럼 먼저 상장해서 그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들도 이제는 한번 서서히 고개를 들 때가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5월달 들어서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이제 공매도 타깃이 되겠지만 중소형제라든가 신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내기는 오히려 그런 섹터가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코스닥 가운데서도 좀 공매도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AS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주일 사이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을지 일단은 앞에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금호석유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하기로 물론 이거는 어떤 펀더멘털이나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참 기술적인 자리도 참 어드바이저님께서 좋아하는 자리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익률로 보답을 해줬고 KT가 4.46% 근데 또 연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한번 AS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이버원이 5.8%로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최고가 기준이다 보니까 최고가에서 안 파신 분들 그러니까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시간에 뭐 아까 기술적 맥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 정확히 찝어주셨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금호석유 들고 나오니까 이게 사실 뭐 2시 반부터 하는 황백기 코너에서 예. 효자 종목이가 그 주력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178% 수익이 났는데 그때 그런 말씀 오셨어요. 제가 첫 출에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거 들고 나올 때가 되신 것 같은데 들고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하여튼 그래도 운 좋게 많이 상승을 했네요. 예. 금호석유를 보는 눈은요. 이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때 이제 그 9월달 장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 9월달 말이 잘 안 좋았잖아요. 근데 황미기에 포착해서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다. MB 라텍스를 비롯해서 쭉 이게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급등이 나왔고 장이 안 좋은데 좀 횡보하다가 그때 2시 반에 제가 또 여기서 맥점이다. 작년 연말에 또 맥점이었고 또 이때도 또 황미기 포착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이 자리였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오늘 멋지게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방송에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안 됐습니다만 저는 무조건 30만 원 갑니다. 이제 다음에 예. 30만 원에서 그 이상 얼만큼 가느냐 그것은 시장에 맡길 텐데요. 펀더멘탈을 보면 난텍스보다 너무 아직도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여튼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데 좀 매크로하게 월봉 보셔서 보시게 되면 아직 발산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정도 가면 일부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부터 눌림에서 매수해서 좀 저는 롱텀 보면 한 4자 숫자를 볼 수 있지 않나. 40만 원까지 보는 그런 전략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금호석유에 대해서 아주 강한 긍정을 얘기해 주셨고 저는 진행자로서 순화해서 3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T도 잠깐 살펴주시겠어요? 예, KT는 아까 바로 정코너에서 예. 이제 뭐 보는 눈은 다 제각각이죠. 근데 저는 KT를 상당히 좋게 봅니다. 왜냐면은 KT 같은 경우는 이미 뭐 5G를 비롯해서 유선에서 출발해서 이제 또 무선 5G까지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KT가 기업 변신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예로 세계에서 최초로 나일론을 그런 발명한 회사가 듀퐁이라는 회사인데 그 듀퐁이라는 회사가 나일론을 포기하고 생명과학 쪽으로 가서 기업 변신하면서 오늘의 듀퐁을 만들었거든요. 예. KT도 이제 통신 그뿐만이 아니고 이 회사가 뭐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하고 또 요즘 뭐 항상 회자되는 게 뭐죠? 카카오뱅크죠. 예, K뱅크와 K뱅크 금융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종합으로 이제 기업 변신을 하니까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둡니다. 따라서 K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보다는 뭐 아까 이제 잠깐 그 안 좋은 소식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소위 말해서 빙산의 일극이고 큰 그림 봤을 때 KT는 우리 다시 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는 이 종목도 뭐 3만 원까지는 무난한 걸로 보고요.
한번 이곳은 또 아까 코스닥 차트처럼 한번 연봉을 보시자고요. 이런 종목들은 큰 종목들은 길게 봐야 되거든요. 연봉이면 이것도 26만 원 빅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3만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 3만 원까지는 계속 매수 관점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목표가를 본다면 3만 3천 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KT는 JAS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긍정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이버는 그때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좋게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점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아직도 매수가 근처에서 면도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뭐냐면 사이버는 결국 이제 보안에서 이제 신규 세계주에서 굉장히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그동안 상장 초기에는 2만 6천 원까지 상승했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좀 내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상승 1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해서 이제 조정 2파에서 계속 지금은 뭐냐면 이걸 이제 조주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조주의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멀리 뛰기라든가 높이 뛰기 할 때 막 달려가는 단계 있잖아요. 네. 그 조주의 단계라고 합니다.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상승 에너지를 비축한다. 기술적으로 네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평선이 밀집해서 윗방이 됐든 아랫방이 됐든 방향을 틀 텐데 아직 진짜 뭐라 그럴까? 폭풍 전야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주봉을 보셔도 지금 이제 3스타 나오고 계속 도지로 간단 말이에요. 도지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예요. 가격 변동 크게 없이.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저는 윗방향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17,000원대 여기서는 계속 우리가 관심에 두시면서 지난번 봤을 때 2만 원대까지 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 손절가는 15,000원 하이셔는 그런 전략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우리 이거 차트 조금 더 제가 보고 싶은 게 그 네. 차트 하면서 지금 밑에 하단으로 나가 있는 이 자막 없애주시면 저희가 거래 그 대금 동향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힘을 비축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거래 대금 동향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사이버원 차트와 함께 혹시 지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 상승 추세를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장중에 좀 고점 윗꼬리를 크게 달았다가 다시 한번 좀 주가 자체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거래량도 지금 계속 유지는 해주고 있고 언제 이 시기가 터질지는 그 포인트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관심 있게 사이버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황매기 포착주 탑3 오늘 받아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세 종목 가져왔습니다. 바이오 한섹타.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수혜주를 입는 예, 그런 거 하나.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 4차 산업혁명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참 골고루 돼 갑니다.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들고 나온 종목은 바로 레구캠 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예,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예. 암세포 살상 능력이 뛰어나고요. 또 안정성이 우수한 그런 톡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 그런 회사입니다. 레고 케미스트리하고 콘조 ADC가 있는데 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회사를 보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ADC 그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ADC 그 시장은요. 2026년까지 연평균 한 37%, 약 30조 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길리에드에서 23조 원의 지난번에 이뮤노메딕스라는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됐죠. 바로 ADC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푸싱이라든가 일본 다케다, 그다음에 또 영국 익수다 등 이런 데 기술 계약을 다수 체결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중국의 시스톤에 한 4.99억 등 ADC 항암제 기술 수출이 일어나서 도합 약 한 2조 정도 라이센스 아웃이 계약된 그런 회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성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왜 이게 급격히 한 상승이 일어났다가 이제 바이오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지만 고점을 찍고 여기서 다중바닥 형성하고 이제 막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봐도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고점 돌파해서 가만 보면 매물벽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양선 다음에 도지 이게 쌍둥이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이것도 유입바로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 중기 다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고 예.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6만 1,000원에서 6만 2,500원 구간 매수 무리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는 딱 봐도 나옵니다. 지난 고점이 7만 원이거든요. 한 7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은 5만 5천 원 하시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레고캔바이오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밑으로 나가는 가격 전략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함께 좀 공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상장 그걸로 해서 반세 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건데 이제 두나무가 상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ES 지분을 6% 가지고 있어요. 6%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한 8% 가져오면서 시총이 지금 1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총으로 봤을 때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역시 황매기가 포착을 해서 2연속 상한가하고 지금 눌림에서 N자 파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지 쌍둥이 패턴이 나오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주봉을 보셔도 어떻습니까? 양음량 캔들에서 이격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700억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격 제작을 말씀드리면 5,800원에서 한 6,000원 구간 매수 무료였고 목표가는 한 6,500원 1차 뭐 그 이상 전고점 돌파를 관찰하면서 제가 다음에 또 제시해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손절은 5천 원 하시는 그런 전략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릴 그 종목은 바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그런 관련주인데요. 신규 상장주에서 상승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가격과 기간 조정.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버는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역전된 망치 2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과매도권에서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내부에서 지분을 7.6% 정도 가지고 있고 월트 디즈니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게 또 협력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도 좀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제작을 말씀드리면 46,000원에서 48,500원 구간 매수 무료였고 목표가는 55,000원 밴드 상단이네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43,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황매기 포착주 탑3 종목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사실 저희가 앞코너가 좀 길어지면서 평소보다 시간을 한 1분 30초 정도 못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죄송한 마음에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 예. 홍보 타임 잠깐 드리겠습니다. 좀 그럴까요? 얘기를 해주시죠. 예, 오늘은 제가 이제 8시 40분부터 방송 끝나고 바로 가서 네. 사무실 가서 40분부터 여러분들 장중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황미끼가 쳐버리는 그런 맥점,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천수락 시대에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 예, 저희 공개 방송에 지금 나가고 있는 공개 방송에 많이 입장하시면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예. 입장해 주세요. 예, 나중식 어드바이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중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